자, 불과 며칠 전에 레인지로버를 오랫동안 시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보러 왔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랜드로버 모델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름부터 스포츠잖아요. 그냥 기존에 레인지로버 하나 모델만 있을 때는 레인지로버가 이런 스포티한 성격, 그리고 고급스러운 성격, 오프로드의 성격 모든 것들을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세분화돼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주행 성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커싱도 맞춰져 있고, 벨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레인지로버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이 자동차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에는 어쨌든 SVR 배지까지 붙는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레인지로버와는 차이가 있고, 이 랜드로버 측에 따르면 이건 하위 개념이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지, 이 레인지로버가 있고 그 아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포르쉐 카이엔과 마카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맞는데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것들을 공유하긴 하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자동차가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새롭게 10년 만에 풀체인지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앞모습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형 레인지로버와 거의 흡사한데 램프류 위주로 디자인이 조금 차별화가 돼 있고, 자, 램프가 굉장히 얇아지고 날렵해지면서 그동안 랜드로버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 날카로움들까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델은 중후함보다는 이런 역동적인 느낌, 강인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그릴 디자인이나 이 범퍼 디자인은 레인지로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각이 조금 더 살아있거든요. 스포츠 모델 자체는 더 많이 깎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마주했을 때 차체가 조금 더 낮게 느껴지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스포츠 모델도 공기 역학계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라운딩 처리 상당히 잘 해놓은 부분도 인상적이고, 신형 레인지로버가 그랬듯이 이런 모든 부품들, 뭐 헤드램프, 그릴, 범퍼, 그리고 아래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이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전시차에는 22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23인치까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신형 레인지로버와 동일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플랫폼을 같이 쓰는데 이 플랫폼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레인지로버는 오랫동안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다가 모노코크로 바뀌면서 조금 더 강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이 무게 절감에 좀 힘을 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플랫폼을 조금 더 개량하고 단점을 많이 보완한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이런 라인들,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파팅 라인이 생겨난 부분들을 캐릭터 라인으로 연결하면서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부분들도 있고, 신형 레인지로버처럼 이 아래쪽에 몰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그리고 필러, 이 단차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치 프레임리스 도어 수준으로 이 유리 쪽 부분이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디자인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학 계수를 높여주는데도 한몫을 합니다. SUV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도 무겁고, 이런 차는 오프로드에 갔을 때 뭐 바퀴를 바위에 올리거나 내리막을 가거나 옆으로 꺾이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차체가 조금씩 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는 이 루프나 이 바디의 하중이 유리창으로 몰리게 되면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기가 어려운데,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을 매끈하게 한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커터 글라스부터 이 뒤까지 진짜 매끈하게 쫙 이어져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레인지로버처럼 끝까지 이어져 있고, 이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루프 라인, 레인지로버도 살짝 뒤로 가라앉는 스타일인데, 자, 스포츠 모델은 레인지로버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포일러도 거대하게 붙어서 옆에서 보면 완전히 도단한 이 스포일러가 눈에 확 띄죠. 이 스포일러가 제가 지금까지 본 SUV 이 루프 스포일러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 와이퍼가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레인지로버처럼 이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도 안테나가 이제 2개가 달려 있고요. 뒷모습 디자인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 기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신형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히든 타입 램프 사용하고 기존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기존 모델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놓은 부분이에요. 원래도 이렇게 U자형 램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날렵하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새로운 LED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어떤 각도로 보아도 굉장히 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 선명하긴 한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는 잘 체감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마치 OLED를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예쁘게 이 입체감을 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 굉장히 크게 뚫린 머플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 디퓨저 역할을 하는 것만 같은 범퍼 장식까지도 추가됐습니다. 자, 이 차는 그냥 트렁크가 열립니다. 레인지로버처럼 아래쪽에 클램쉘 타입으로 열리는 구조는 아니고 그냥 통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트를 접는 거는 이 뒷좌석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7인승 모델은 없습니다. 5인승 모델로만 나오는 스포츠 모델이고, 와, 이건 그냥 리얼 타이어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고 공간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는 좀 미지의 세계도 탐험하고 오프로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원래 타이어 끼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를 차지하는 그냥 일반적인 타이어를 휠과 같이 넣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득인가? 휠 기스나면 바로 교체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발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도 꽤 높거든요. 꽤 높은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발판이 자동으로 나오고 들어오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발판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 다른 부분이 일단 스티어링 휠. 레인지로버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이 스포크가 이 아래쪽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로로만 이렇게 쫙 길게 돼 있는 스타일인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3스포크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을 때는 이 모든 버튼들의 불이 전부 꺼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전원을 켜면 이 불이 들어오는 방식. 사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신형 레인지로버랑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소재 차이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 대시보드 소재, 이 대시보드 위쪽의 소재도 레인지로버보다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필러 소재와 이 천장 소재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천장은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고 이 필러는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한 것 같거든요. 이 루프는 좀 다른 소재입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가죽이거든요. 알칸타라도 아니고 가죽인데 이 새로운 소재를 천장에 사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트림도 조금 더 젊은 느낌? 그리고 좀 세련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좀 단가를 낮춘 건 맞는데 그래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약간 그런 젊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고, 크롬을 많이 써서 이 도어 패널 같은 경우도 테두리 같은 부분, 이 라인 같은 부분에 전부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을 한 것도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레인지로버랑 분위기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 뭐 세세하게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디지털 클러스터,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T맵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 이런 부분은 레인지로버와 동일하죠. 이 PB 프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LG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기도 했었고, 반응도 빠르고 해상도도 좋고, 뭐 이런 아이콘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이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도 있고 후방도 있고 이 사이드 미러 쪽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이 화질이 진짜 선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이 카메라 중에서는 이 보여지는 게 가장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약간 노이즈가 끼는 정도지 화질이 정말 선명합니다. 자, 가죽이 사용된 부분,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이 밑에 쪽은 또 직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드 트림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 팔걸이 부분, 팔이 닿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부분, 이 디자인 포인트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실내 디자인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액센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소재나 마감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프리미엄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투스
헤드셋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이 전시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독특하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검은색 시트, 바둑알 같은 느낌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수동으로 등받이는 조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수동이네. 이 블라인드까지도 전동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블라인드는 의외로 이렇게 수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이 뒤에 스피커 이 그릴 만들어 놓은 것도 도어 트림이랑 뭔가 일체화 시키면서 디자인을 쫙 짜여 놓은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일단 올해 3.0L 직렬 가솔린 엔진, 그리고 직렬 디젤 엔진, 이렇게 두 모델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두 모델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요. 출력은 디젤이 이제 300마력, 그리고 가솔린이 360마력, 370마력 정도 되고요. 뭐 제로백은 둘 다 한 6초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완벽한 고성능 모델, 그런 모델은 아직은 없어요. 자, 근데 내년에 이제 500마력 넘는 출력을 발휘하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가솔린 6기통 엔진과 이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조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자동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을 공간들이 좀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이 요즘 이 60kWh 정도, 작은 차들이 그 정도 많이 넣는 건데, 이 도시명 모델들은 40kWh, 뭐 30kWh 조금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30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는 이제 100km 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100km 정도는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의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완속 충전만 가능했는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급속 충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뭔가 이점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는 뭐 당연히 SVR 같은 그런 고성능 모델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젊고 역동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뭐 나온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꾸준히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자, 이 신형 모델 뭐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신형 레인지로버 마찬가지로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꽤나 큰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모델도 조만간 시승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신형 레인지로버와는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